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터 자문의 이상규입니다. 섭식장애는 보통 식이장애라도 불립니다. 즉 먹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신체적인 건강 이상 더하기 심리적인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를 섭식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섭식장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그다음에 폭식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보통 거식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본인의 그 체형이 뚱뚱해질까봐 또는 뚱뚱하다고 잘못 인식을 하고 그런 인식하에서 먹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장기간 식사를 거부하거나 또 먹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진단은 보통 자기 체중의 15% 이상 감량되었을 때가 유지가 되고 또 여성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생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면 저희가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순간적으로 과도한 식사를 하고 그 식사한 이후에 토한다거나 또는 설사약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체중을 조절하는 행동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식장애인데요. 폭식장애는 보통 40대 또는 30대 여성분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다른 증상과 겸해서 생기는 역시 폭식 행동 또는 토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섭식장애는 기본적으로 우울증 또는 공허감, 여러 가지 불안, 이런 심리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살이나 다른 행동의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신과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청소년기의 섭식장애는 트라우마나 또는 따돌림 이런 것들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인 경우라면 중점적으로 그런 갈등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좀 장기화됐거나 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신체적인 질환, 다른 심적인 문제가 또 동반되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는 호전되는 기대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치료나 다른 상담 치료가 동반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섭식장애는 뭐 다른 연령대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주변의 영향에 많은 좌우를 받습니다. 즉 학교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섭식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와 상담은 증상 자체에 있지만 또 다른 주변에서의 학교 생활이나 또는 가족 내에서의 이 생활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쪽으로의 치료도 또 상담도 병행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섭식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감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울감이나 공허감 또는 외로움, 여러 가지 화, 분노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은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친구들의 그런 감정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섭식장애 환자분들의 자살이 다른 질환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많고 또는 충동적인 조절이 많을 뿐더러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섭식장애의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같이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섭식장애도 역시 단계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여학생들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관심도 있고 또 다이어트를 아마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생활, 건강한 체형을 갖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섭식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운동이나 다른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행동을 넘어서서 집착적인 되거나 좀 강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선생님은 한번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먹는 습관은 어떤지, 혹시 토하는 건 아닌지, 한번 먹을 때 식사량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는 것도 오히려 문제적인 행동, 쉽게 말하면 섭식장애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단 기준에 포함되거나 진단 기준에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면 한번 가족 상담 선생님 전문가의 상담을 다시 받고 평가를 해보는 것도 아이의 섭식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